그래서 이분들은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틀어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일잘러 강사계 일타 강사 태산영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관리라는 것 자체는 현대 경영화 그리고 현대의 모든 직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관리 업무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미디어를 하건 숫자를 관리하건 데이터를 관리하건 기계를 관리하건 관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영의 축소판, 매니지먼트의 축소판 혹은 매니지먼트의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직책명이 매니저잖아요. 뭐 회사 다니다가 잘 모르겠다. 아 그럼 매니저님 이러면 돼요. 김 매니저님, 이 매니저님 뒤에 매니저 붙이면 일단 기분이 안 나빠. 영어라서 그런가? 하여튼 무언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직책이나 이런 레벨로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레벨을 매니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매니저라는 일, 관리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업무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커리어의 핵심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관리라고 하다 보니까 관리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그 안에 막 뭔가 통제해야 될 것 같고 막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가끔씩 관리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을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관리를 잘못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어떤 직무, 어떤 커리어를 갔던 간에 관리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이 관리 능력 없이는요 절대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관리 없이는 혁신할 수 없고 혁신 없이는 최고의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차원에서 오늘은 관리자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리자를 두 가지로 굳이 좀 나누고 싶어요. 관리라는 거를 매니저라고 봤을 때 AI 매니저, 진짜 관리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관리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AI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저는 시리가 떠올라요. 중요한 얘기고 근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AI라는 거 특징이 아직까지는 실생활에서 대화는 안 되는 멍청한 애인 건 맞잖아요. 그런 AI의 특성을 가진 관리자들 다소 로봇 같고 딱딱하고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람을 옥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던 간에 아마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종특이야 종특. 기준이 법이야 법. 그 기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악법도 법이야. 그런 하여간 그 가치관이 있으신 것 같아. 기준이 딱 명문화가 됐잖아요. 문서가 됐잖아.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게 사명이야. 그래가지고 이 기준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들겠는데도 거기에 그냥 끝까지 가는. 제가 사실 이 인사이트를 설명하는 굉장히 영감을 주었던 분들이 재무회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재무회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특이 진짜 많아. 아 진짜 이게 지금 잘못된 관리 방식인데 그 관리 방식 꽂혀가지고 나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설명을 해주든지. 설명도 안 해주고 기준 이거니까 안 되라고 매정하게 모든 걸 다 잘라버려. 그러면 뭐 그래요. 뭐 지키라고 있는 게 기준이야. 그건 맞지만 그 기준이 시대와 비즈니스의 상황과 성숙도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명문화된 법조차 어때요? 실제 법. 우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똑같은 법전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른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변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AI 관리자 첫 번째 특징은 기준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소통이 되지 않아요.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의 산실이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해. 얘기도 듣기 싫다 이거.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것만 따지는 거야. 상황을 조금 들어보면 아 이 기준은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겠네. 요거는 이렇게 봐야겠네. 이런 변화의 폭이 분명히 있거든. 이거 전문 용어로 유두리라 그래. 아,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얘랑 뭐가 달라 얘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 사람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사람은 무조건 죄를 저지르는 존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내 거를 빼먹을 거냐 어떻게 우리를 등쳐올 거냐 이런 존재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대상이 아닌 거야. 범죄인하고 내가 왜 대화합니까? 범죄는 깜빵에 쳐넣어야지 뭐 이런 거야. 사람을 굉장히 없어져야 될 존재 거의 그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AI 관리자는 기준의 모든 걸 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자, AI 관리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관리를 위한 선행 관리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쉽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하게 돼. 관리는 잘 될지 모르지만 그 관리의 목적은 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가끔씩 재무팀이나 회계팀에서 자기네 좀 전표 관리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영업부라든지 실제 전표를 발행해야 될 사람들한테 열나 복잡한 기준들을 들이대고 열나 복잡한 프로세스를 전혀 개선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왜? 정교해야 되니까. 정교함이 이분들의 거의 드림 키워드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관리를
만든다. 그게 선행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과정에 그냥 함몰돼 버려요. 과정밖에 없어. 본질이나 결과물은 점차 멀어져요. 그 과정에서 관리는 진짜 열려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 관리 왜 하는데 하면 결국 어떤 성과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 성과는 난 모르겠다.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일단 이놈을 뚜까 패야겠어. 한 놈만 조지려, 한 놈만.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10대 명이 있는데 한 놈만 조져. 그래서 이 선행관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분들은요, 통제를 위한 통제.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봤죠? 언더 컨트롤. 이 단어가 이분들의 진짜 캐치프레이즈야.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즐거워. 막 통제가 정확하게 잘 되거든. 근데 통제당하는 사람은 질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도 못해요. 숨막혀 미쳐버리겠는 게 이런 분들 때문에 보통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은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남들을 숨 못 쉬게 하는데 결론은 자기가 숨을 못 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틀어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확률적으로 이 문제를 때려잡겠다고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재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뭘 하면 돼요? 전표를 없애버리면 돼요. 인사 노무에서 문제를 없애려면 뭘 하면 돼요? 사람을 없애버리면 돼요. 아, 이게 뭐야, 말이야, 방구야. 그거를 관리하라고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법에 대한 해석을 항상 극단적으로만 해. 그것 때문에 관리를 위한 관리를 만드는데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성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관리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관리자, 정말 관리라는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도 제가 함께 일해봤던 탁월한 재무, 회계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들에게 영감을 좀 얻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짜 관리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핵심 지표만 관리합니다. 물론 관리해야 될 지표가 엄청 많아요. 재무만 봐도 매출 있죠, 매출 원가 있죠,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밑에 판관비에도 엄청 많은, 하여튼 엄청 많은 것들을 관리해. 그런데 그걸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핵심에만 집중해요. 이분들도 기준과 가이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적어도 얘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지표를 놓고 걔만 집중해요. 나머지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보조 지표나 과정 지표를 관리는 하지만 집착하진 않아. 이분들은 그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되고 상황을 반영이 안 되고 사람을 부신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정이나 보조 지표 같은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핵심 지표를 바꿔내기 위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관리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정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이러려면 상당한 프로세스 기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기획 능력은 우리가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진짜 관리자는 핵심 지표에 집중해라. 과정에 너무 함몰되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은요, 방향성만 맞잖아요, 언제든지 바꿔줘. 뭘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프로세스 자체도 기준조차도 바꿔요. 아,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오히려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경우가 이런 진짜 관리자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분들은요, 관리를 보통 뭘로 하냐, 관리하는 숫자 혹은 프로세스죠. 이 관리하는 숫자와 프로세스에 뭘 집어넣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Y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숫자, 이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걸 계속 설명을 해줘. 상대방이 이해 못하잖아? 그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상황이 안 맞더라도 그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노력을 물론 하겠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프로세스와 숫자라면은 그게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Y에 대해 집중하는 사람, 핵심 지표만 관리하기 때문에 왜 집중하는 거고,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구나, 그 프로세스의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핵심 지표를 끊임없이 봅니다. 막 가면서도 그냥 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뛰려면 막 열심히 뛰면 빠르겠죠, 내가 저기까지 갈 때. 근데 이 사람들은 핵심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빨리 뛰는 것도 시선은 여기다 맞추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관리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결국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활동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 관리를 도전합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첫 번째, 구조를 바꿔요. 구조를 바꿔서 예전에 막 되게 촘촘하고 막 어려웠고 복잡했고 이런 거를 심플하게, 최단거리, 통합 막 이러면서 구조 자체를 건드려. 그리고 두 번째 뭘 건드리냐? 사람을 건드려요. 그 관리를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강의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를 보여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관리자가 끝까지 가면 뭐가 되냐? 관리가 문화가 되게 만듭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보통은 CEO들이 관리자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재무회계 뭐 이런 직무가 뭐 관리 끝판왕인 직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께 일했던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또 인사평가 그런 분들 뽑았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관리라는 업무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량이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무가 더욱더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영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상세하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